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의정부시 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는 있는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회의에 임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 보고권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 일자리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일 경제 일자리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국장 권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존경하는 김영균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경제일자리국 주요 업무 계획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자료 3쪽입니다. 일반 해당으로 기구는 6과 24팀이며 직원은 정원 105명에 현원 105명입니다. 다음 4쪽의 부서별 주요 기능은 유인물로 가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2022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 경제과는 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 극복 지원 대책으로 의정부 지역화폐 발행 확대로 소비 촉진을 유도하였고 기업 경영 애로 해소 및 맞춤 지원을 위한 12개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 대응하기 위하여 28억 1천만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일자리 정책과는 고용 침체 회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고용률 63.7%를 목표로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5개 기업과 민간 협력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 맞춤형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3개 기업에 4억 4,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54,288건의 상담 등으로 민간 일자리에 대한 종합적인 취업 서비스도 제공하였으며 731명에 대한 공공 일자리 지원으로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청년 정책과는 청년을 위한 생활 및 활동 기반 조성을 위하여 5,020명에 대하여 53억 6,800만 원의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였고 606회의 청년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의 역량 강화와 문화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산학 협력을 통하여 711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의정부시 청년층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세정과는 안정적인 지방재정 운영을 위한 세수 확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22년도에 지방세는 2,424억 원을 징수하여 당초 목표액 대비 징수율 108.4%를 초과 달성하였고 세액 수입은 828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114.4%를 달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지방세 체납액 및 도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실효적이고 철저한 체납 처분을 실시하여 지방세 63억 원을 징수로 목표액 대비 114.5%를 징수율 그리고 세액 수입은 26억 원 징수로 목표액 대비 113% 징수율을 달성하였습니다. 현년도 도세 징수율 또한 2,524억 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대비 징수율 87.7%를 달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에서는 친환경 농업 생산 기반 조성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71개교 45,291명에게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을 지원하였으며 68개교 8,812명에게 학교 우유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동물 2144두에 대하여 유기동물 보호,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도시텃밥을 400가구 등에 분양하고 백일홍, 사루비아 분양으로 그린프레이스 사업을 실시하는 등 도시농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소관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여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22년도 지방물가 안전관리 추진실적평가 전국 최우수를 수상하고 사회적 경제 공동구매 우수 사례로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노력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경제 일자리국에서는 양질의 기업 유치로 풍부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비전 아래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주요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경제일자리국 지적사항은 공통사항을 포함하여 총 26건이며 현재 조치 중 15건, 조치 완료 9건, 조치 불가 2건입니다. 조치 중인 15건에 대하여서도 조속히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 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담당 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권영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경 징수과장님과 최문희 도시농업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십 교육 파견으로 각각 윤은주 체납관리팀장 및 김은옥 도시농업팀장님이 대리 참석한다는 사전 요청이 있었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 소관 업무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수환 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한수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현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업경제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계획 책자 13쪽입니다. 기업 유치를 위한 가용 부지 발굴과 입지 분석, 투자 여건과 최적의 산업군 확정을 위한 기업 유치 전략 수립에 필요한 용역을 수행하고 관련 지침 개정을 위해 상급 기관 건의와 우수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 맞춤형 기업 유치 전략을 마련하여 기업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산업단지 내 고부가 가치 첨단 산업 육성, 산업단지 근무 환경과 이미지 개선을 통해 노후 산단의 현대화로 미래형 첨단 산단으로 바꿔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치솟는 물가의 안정을 위해 현장 중심의 시민 체감, 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대부업 점검, 소비자 피해 상담과 구제 등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특례보증,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에 소상공인 금융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상권별 맞춤형 활성화 사업과 시설 개선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지적사항 조치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조치 현황 책자 63쪽입니다. 기업경제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7건으로 시정 2건, 권고 5건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은 추진 중 4건, 조치 완료 3건입니다. 또한 공통 지적사항 2건은 모두 추진 중으로 조속한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조치 현황에 대한 세부 보고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경제과 소관 관련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네, 한수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정책과 소관 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영 일자리 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정책과장 남윤현입니다. 일자리 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민선 8기 일자리 목표 달성을 위해 일자리 사업을 총괄, 조정, 관리하고 지역 고용 현장과 연계한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생활임금제 운영 등 일하기 좋은 노동 환경 조성, 일자리 종합 안내서 발간 및 홈페이지 개선을 통해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조직 발굴, 육성을 위하여 재정 지원, 창업 지원 및 활성화 교육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관내 기업의 판로 지원과 홍보 체계 구축을 통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양질의 직업 발전, 고용 서비스 연계 강화를 위해 일자리 박람회를 연 2회 개최하고 계층별, 연령별,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실시 및 청년 취업 비용 지원 사업 추진 등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용률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공공부문의 일자리 발굴과 취업, 취약계층 고용으로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사업 참여 종료 후 우수근로자 추천서 발급, 민간 일자리 연계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민간 일자리로의 이동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입니다. 77쪽부터 82쪽입니다. 일자리 정책과 소관사항은 총 6건으로 시정 2건, 개선 3건, 권고 1건으로 조치 현황은 추진 중 3건, 조치 완료 2건, 현재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현재 당장 추진하기 어려운 거 1건 이렇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류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정책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윤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 정책과 소관 업무 계획 및 행정사무 강사 조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남봉준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정책과장 남봉준입니다. 25쪽입니다.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바뀌는 도시부분 프로젝트 수립을 위해 지난해 11월 청년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였고 참여기회, 복지문화, 일자리 주거 핵심 영역으로 기존 35개 과제와는 별도로 신규 28개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청년에게 일자리가 있고 청년 정책 참여 확대와 청년이 머물고 싶은 도시부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청춘 아지트 확충 및 자립 지원을 위해 관내 카페, 공방, 전시장, 공연장 등 민간 공간 운영자를 공모로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청년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을 발굴하겠으며 청년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공익활동, 문화예술, 자기개발 등 청년 덩어리 활동을 실시하고 1인 가구 청년 300명에게 응원물품 지원과 청년 정책 및 청년센터 정보를 제공하여 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부시 청년센터 청년 공감토 명칭 변경, 프로그램 신청 화면과 구직정보 및 상담실 대관 일정별 추가 등 청년센터 홈페이지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과 지역이 함께 상생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민간산학 협력을 통한 청년 일자리 지원 및 관내 기업과 만 39세 이하 청년을 매칭하여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주요 업무 계획을 마치고 다음은 청년 정책과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으로 총 6건이며 추진 중 3건, 조치 완료 2건, 추진 불가 1건이 되겠으며 자료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 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봉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 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영식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하영식입니다. 먼저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1쪽입니다. 2023년 시세 및 세액 수입 전망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세 및 세액 수입 총 규모는 2,820억 8,300만 원으로 전년보다 287억 4,400만 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세는 전년보다 259억 2,700만 원, 세액 수입은 전년보다 28억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지방세의 경우 신규 주택 입주에 따른 재산세 증가, 기업 실적 개선 등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 배분 비율 상향에 따른 지방 소비세 세입 증가를 예상하였고, 세액 수입은 쓰레기 처리 봉투 가격 및 금리 인상에 따른 수입 증가를 예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쪽입니다. 생활 밀착형 납세 편의 시책 발굴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스마트 행정을 실현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지방세 정보 제공으로 시민들의 편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방법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지방세 상담 카카오 채널에 자동차세 환급 신청을 추가하여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지방세의 무인순학기 운영을 통해 민원인이 대기시간 단축 등 편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지서를 눈으로 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지방세 고지 내역을 음성으로 확인 가능한 음성 변환용 지방세 고지서를 도입하여 민원 만족도를 제고하는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 편의 시책 방안을 강구하여 납세자 우선의 적극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33쪽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및 에너지 위기 등 세계적 경기 침체로 국내의 경제 전망이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세입 여건이 지속됨에 따라 지방세 및 세액 수입의 효율적 관리로 안정적인 지방세입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세입 여건을 모니터링하여 변동하는 경제 상황에 맞는 세입 대책을 강구하고 세액 수입 정보화 시스템 맞춤 교육을 실시하여 담당 공무원의 직무 능력과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함은 물론 미래의 납세자인 어린이들이 올바른 납세 의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세금을 주제로 한 포스터 및 만화 공모전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실내 세정 구현을 위한 철저한 재산세 과세 운영입니다. 정확한 과세자료 구축 및 사전 안내를 통해 세무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철저한 현지 조사를 통한 과세자료 정비와 세원 누락 방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여 신뢰받는 세정구현으로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2023년도에는 지방소득세 전자신고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납세자에게는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시는 행정비용을 절감하여 선진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상담 카카오 채널을 활용하여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시 공식 블로그 등 SNS를 통한 다각적인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전자신고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93쪽입니다. 세정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총 2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영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은주 체납관리팀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체납관리팀장 윤은주입니다. 김수경 징수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대신 보고드리는 점 양해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징수과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쪽입니다. 체계적인 체납액 징수 활동으로 지방 세입을 증대하겠습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 처분으로 2023년도 징수 목표액 지방세 59억 6,100만 원, 세액 수입 24억 8천만 원을 징수하고자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체납자별 다양한 방법으로 징수활동을 실시하며 번호판 영치, 가택수색, 부동산 압류 등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선제적 사전 안내를 통하여 취득세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일시적 2주택, 생애 최초 주택 등 취득세 감면 요건을 사전에 안내하여 감면 요건 미숙지로 추징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규 분양 아파트, 상속, 지목 변경 등 다양한 취득세 납세자에게 안내를 강화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기업 친화적 세무조사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세무조사는 서면 조사를 원칙으로 조사 기간을 단축하여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비과세, 대도시 증가 등 취약 분야에는 효율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액 수입 체납단 운영입니다. 전화 상담과 방문으로 체납자의 실태를 조사하는 체납관리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징수권의 지적사항이 없기에 이만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윤은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과 소관 업무 및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호 농업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최문희 과장님이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농업정책팀장 김은옥이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45쪽입니다. 먼저 농민에게 힘이 되는 농민 기본소득 지원입니다.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농민 기본소득 지원을 위하여 우리시 농민 3,600명을 대상으로 월 5만 원씩 최대 연 6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2,493만 4천 원입니다. 2월, 6월, 10월에 농민기본소득 신청서 접수 및 지급 요건 등을 확인하고 농민기본소득위원회에서 지원 대상자를 심의 확정하여 지역화폐로 4월, 8월, 12월에 각 20만 원씩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미래세대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입니다. 어린이들의 균형 잡힌 영양 섭취 및 식습관 유도를 위하여 경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 610명, 2억 9,280만 원, 어린이집 친환경 농산물 급식 지원 11,828명, 11억 3,119만 6천 원,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 사업 71개국 45,737명에 2억 7,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들에게는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도록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우유 소비 촉진을 통한 축산업 지원입니다.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우유 급식 지원을 통한
건강 증진 및 안정적인 소비 기반 구축을 위하여 초중고 재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특수교육 대상자, 교육비 지원 대상자, 국가유공 자녀 등 4,885명을 대상으로 5억 8,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낙농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른 올바른 반려동물 교육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성숙한 동물 보호 문화를 정착을 위하여 동물 등록 지원 1000건, 유실 유기동물 보호관리 500두, 돌봄 치약가구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 15건에 9,740만 원, 길고양이 800두, 중성화 수술 지원 사업과 급식소 4개소 설치에 1억 6,200만 원, 초등학생 대상 생명존중 교육 25회와 시민 대상 문화 강좌를 운영하여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49쪽, 도심 속 텃밭 사업 활성화입니다. 시민들에게 녹색 체험을 통한 치유농업 확대 및 건전한 여가생활의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비 7,705만 원이며 체험형 도시 텃밭을 기존 400가구에서 600가구로, 상자 텃밭은 38개에서 170개로, 학교 텃밭은 10개소를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맞춤형 도시농업 교육을 통한 다양한 도시농업 경험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농업 체험공간 운영 및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은 책자 97에서 99페이지며 저희과 소관 개선 3건으로 3건 모두 추진 중으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해당 부서명을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경제 일자리 국도 업무 보고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상임위에도 우리 자치행정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와서 좀 설명과 이렇게 소통이 되면은 우리가 상임위를 하는데 좀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각 부서별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안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우리 경제 일자리국뿐만 아니라 모든 국들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매일 그 의회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사무국과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좀 수월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시려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미영 의원입니다. 2023년도 첫 업무 보고회를 준비해 주시느라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우리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올 한 해도 건승을 응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업경제과 한수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 계획, 업무 보고 14페이지에 보면 저희 데이터 센터 유치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저번에 오셔서 사전 설명을 주셨는데도 많은 시민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게 된 배경이나 또 필요성이나 데이터 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등 여러 가지들을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에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 기업경제과의 업무 중에는 이제 기업 유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지금 기존에 있는 산단, 용연 산단 내 문제점 중에 이제 대부분 제조업 중심으로 지금 기업들이 있고 또 그 제조업 기업들조차도 떠나면서 거기가 거의 마이크가 너무 큰가요? 네. 네네.
그 제조업 기업들이 떠나면서 거기 대부분이 지금 그 창고로 또는 물류 창고로 지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황 파악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단이 굉장히 그 침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단 내에 우리가 이제 그 업종을 좀 고도화하는 정책을 지금 세우고, 또 거기 일환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가 이제 그 일반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것들이 전자파하고 소음입니다. 근데 지금 전자파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용현 산단 같은 경우는 발전소에서부터 직접 그 전기를 끌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고압선이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혀 전자파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소음에 대한 부분도 여러 가지 그 공신력 있는 단체에서 측정을 했지만 생활에서 이제 흔히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음조차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음에 대한 문제도 크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유치함으로써 생기는 어떤 인력 창출 효과도 저희가 한 1,200명 정도 보고 있고요. 일반 상주 인원은 한 300명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부가가치 그 경제 효과로는 한 1,500억 정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 센터에 투자되는 예산만도 3,500억 됩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단 한 명의 그 일자리가 생겨도 지금 유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산단 내에 그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는 거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는 과정에 있어서 먼저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의회하고 소통을 하고 알았더라면 시민분들이 질의를 하는 질문을 하거나 했을 때 저희들이 무기력감을 느끼지 않았을 텐데,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도자료나 뭐 이렇게 갑자기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서운하고요. 그리고 의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그런 아쉬움이 듭니다. 의회는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거나 행정적으로 어떤 큰 기업을 유치하거나 지역의 변화가 있고 의정부 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일에는 서로 같이 소통을 하고 의견을 공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게 된 거에 대해서 많이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의회를 패싱 당한다라는 이런 느낌을 갖고 간다라면 과연 소통이 이게 될 수 있을까, 원활한 소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요한 기업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걱정을 하고 또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알아요. 우리 시장님께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도 알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그 산업단지 그 안에는 간의 수공업을 하는 걸로 유해 물질이 나오지 않는 걸로 해서 유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데이터 센터를 유치한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는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소통을 먼저 했더라면 참 좋았겠다라는 그런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나중에 또 좀 더 면밀하게 저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 정도로 제가 설명을 듣는 걸로 하고요.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난방비 폭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혹시 의정부 시에서는 이 난방비 폭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시는지, 지금 소상공인들이 난방비로 인해서 문을 닫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미용실이라든지 사우나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음식점을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의정부시는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한번 지난번에 보니까 뭐 도시락 회의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대안들을 갖고 계시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면 지금 설명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하시겠어요? 네. 지금 저희 난방비 관련 거는 이제 총괄부서는 지금 자치행정국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간부급하고 시장님하고 도시락 개인반을 했고, 그리고 이제 부서별로 각종 사안에 대해서 많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진행 사항은 이제 결과만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희는 간망 추세 좀 하자고 결론을 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이제 소상공인이나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 코로나 사태하고 조금 경우가 틀려가지고 일반 가구나 아파트 단지도 많이 필요로 하다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예산 분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정도 지원을 해주려 하면 최소한 한 200억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근본 우리 일회 추경에는 약 800원 가량 일회 추경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실 내부 전출금 300억 빼고 나와서 국토비 그 내시액 빼면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가용하는 거는 뭐 100억도 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가 일단 재정이 열악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부서에서는 지난번에 이제 소상공인 상인회장들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인 회장들 그리고 이제 요식업 조합 관계자들 이제 모셔가지고 제가 이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계층별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이제 기업에서는 아직 뭐 그 정도 갖고는 우리 기업이 뭐 그 정도는 아니고 그 더 어려운 소상공인을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상인회장님들한테 좀 여쭤봤더니 일부는 또 가스비가 나온 데는 요식업 같은 데는 가스비 많이 나오면 식당이 좀 잘 됐다고 판단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2시장이나 우리 일부 시장에서는 아니 그냥 뭐 그 정도 타격은 아니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요식업조합 회장님께서는 물론 뭐 식당도 그럴 수 있지만 거기는 이제 임용업소라든지 그 목욕탕업 그리고 뭐 독서실이라든지 그러니까 손님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런 거에 불구하고도 난방을 계속 24시간 틀어야 되는 데는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제 또 그러면 지금 소상공인이 2만 개예요. 저희 의정부에는 2만 개인데 이제 5만 원씩만 줘도 100억이고 지금 타시고는 다반 이제 한 10만 원 이상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 지원은 일단 저희가 보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시가 준비한 거는 현재 경기도가 그 긴급 그 지원금으로 200억을 편성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저희한테 배당된 게 9억 2,260만 원인데 현재 지금 요거는 노숙인 시설 그리고 이제 노인 가구에 대해서 월 10만 원씩 2개월 지원하고 그리고 중증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 그 월 10만 원으로 2개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월 20만 원씩 2개월 이제 요게 지금 경기도 200억 중에서 저희 시한테 배당된 예산이고요. 저희가 이제 현재 기존에 우리가 본 예산에 편성된 난방비 지원액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약 한 18억 정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은 그 일반적으로 지원은 해주고 있지만 이번에 어쨌든 난방 대란 때문에 그 인상분은 반영이 안 됐고요. 경기도 긴급 지원액만 지금 반영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지금 이번에 또 추경 이외에 추가 도지사가 지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버스 요금 일단 인상 안 하고 그리고 지금 뭐 소상공인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걸 발표를 하셔가지고 현재 저희 시에서는 그거를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게 많은데 국장님이 너무 오래 답변을 주셔서 제가 어쨌든 저희가 지금 뭐 코로나 이후에 난방비 폭탄까지 이어지니까 서민들의 삶이 팍팍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힘이 드니까 기업 경제과나 일자리 경제국에서 경제 일자리국에서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세심하게 살피셔서 꼼꼼하게 좀 이렇게 어려움을 좀 해소시켜 주시는데 앞장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나머지 질의는 시간이 초과가 됐으니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선영 의원입니다.
2022년에도 많이 또 수고해 주셨고 또 볼 수 있었던 얼굴들 함께 또 볼 수 있어서 다행이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앞으로도 이제 다양하게 진급이라든지 부서 이동이라든지 인사 이동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앞으로 세워야 될 계획들을 또 이번에 2024년도에도 준비해 주실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또 서류 준비해 주셔서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저희 위원장님이 서두에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조금 뭐 아쉽긴 합니다, 솔직히.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으로 인해서 지금 부재가 계시는 과장님도 계시지만 이거는 단순하게 업무 보고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고 기존의 예산 심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기동량으로 저희가 듣고 알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저 그냥 뭐 보고를 위한 것보다는 서로 조직이 조금 바뀌었고 그런 상견례 차원에서 차담도 나누시고 이런 과정을 좀 의원들끼리 많이 하지 않았나. 저를 보러 오신 분들 많이 안 계실 것 같은데 들려서 과로 오시는 분보다는 못 오신 과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잔소리라기보다는 같이 이제 2023년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함께 이제 교류하자라는 소통을 장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한 번 더 짚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특별한 것보다도요, 이번에는 우리 한수환 과장님 보고 계시는데 일자리 정책과에서 한번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그 여러 가지 사업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업무 보고상의 서류 자체로 좀 제출해 주신 것들은 공약 우리 한수환 과장님. 예. 죄송합니다. 기업경제과입니다. 예. 뭐 다른 것들도 많겠지만은 이제 공약사항 위주로 자료를 또 많이 제출을 하고 준비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국가 공약 사업들 우선으로 이제 업무 보고하고 그 기타 사업들도 있겠지만은 이제 비단 우리가 의정부 시민 우리 민선 8기 김동구 시장님께서 시민을 위한 다양한 공약이기 때문에 실현을 하는 게 당연히 마땅하고 우선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앞서서 우리 정명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외에도 의정부에 산재되어 있는 일들도 굉장히 또 많습니다. 뭐 민생고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우선시해야 되는 또 다양한 어떤 사업들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우리가 집행부든 시의회든 목표가 우리 시민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공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둘 때 그런 뭐 민생고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공약 위주도 좋지만 같이 실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라는 것이 단순하게 견제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또 소통과 협업을 우리가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2023년도는 그 소통과 협업 견제가 아닌 그걸 할 수 있게끔 참고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 제가 칭찬을 해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방에 전에 한번 저희가 행갑 때 짚었던 그 안전점검 결과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고 굉장히 많이 좀 노력을 해주셨고 이게 처리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결과 보고에 조치 완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치 중도 있지만 그래서 좀 더 눈여겨서 봤는데 이번에 점검을 잘 나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서류를 완벽하게 또 사진도 첨부해 주시고 한 번 더 짚으니까 또 이렇게 발전이 되고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뉴얼을 안전점검표를 아예 싹 바꾸셨죠? 네, 맞습니다. 전에는 OX라서 누가 봐도 어렵고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우수, 양호, 미흡 공평하게 정확하게 공정하게 미흡은 미흡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지적사항도 요런 지적사항과 조치 방향까지도 해주셔서 굉장히 좀 100% 잘했다고 칭찬을 해드리시고요. 이거는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번 말을 하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신경 써주고 이제는 이제 설 명절에 투입돼서 다양한 과별로 해주셨더라고요. 전기, 기계, 가스, 소방 등등 어느 하나 소홀하지 않게 준비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명절 하나는 추석 한 번 또 남았고 국가 대진단 기간 그것도 넘기지 마시고 중간중간 보시고 우리 상권 활성화 재단에서 어저께 본부장님 오셔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아직도 노후된 곳이나 그 전선이 피복이 벗겨진 곳들도 있더라고. 그거는 다른 사업들로 해서 진행을 할 거라고 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같이 진행을 해서 안전에 꼭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요거 하는데 결과 보고는 어렵지 않으셨나요? 일단 시민안전과하고 그 서식을 통일하는 그런 과정에서 좀 더 이제 그 부서별로 의견이 조금씩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과정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요게 조치 방향인데요. 어떻게
디테일하게 언제 할 예정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놓치지 마시고 과별로 이제 인사이동이 어느 정도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주하게 돌아가기보다는 그 책임자를 정확하게 두셔가지고 서류도 잘 보관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2023년도도 잘 부탁드리고 자치행정국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결혼들도 많이 과장님 생기셨거든요. 우리 경제일자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님들 모두 다 코로나에 조심하시고 건강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2023년도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강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권한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한나 위원입니다. 양질의 기업 유치로 풍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애쓰시는 국장님, 과장님, 직원 모든 분 자료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정과 하영식 과장님께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 31쪽이에요. 자동차세가 4.41% 감소가 되어 있는데 작년에 비해 올해 감소가 되어 있는데 요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세정과장 하영식입니다. 그 자동차세는 저희가 이제 그 시민들한테 직접 그 차량에 대해서 받는 부분도 있지만은 저희가 그 연료에 대해서 그 자동차세 주행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세 주행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사용하는 연료에 대해서 일정 세금을 총괄적으로 걷어서 저희한테 주고 있는데 작년에 그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그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 세액을 그 탄력세율로 적용을 해가지고 37% 정도 세금을 낮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세금을 적게 걷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그 자동차세 주행분도 그만큼 많이 줄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희도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작년에 그 자동차세 세입도 이제 100% 미만으로 그렇게 됐고요. 올해 세입도 당연히 이제 그거를 예상을 해서 줄여서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작년 연말에 또 약간 또 변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7% 적용하다가 25%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세입은 약간의 이제 자동차세는 증가할 요인은 생겼습니다. 예. 너무 많이 줄어서 내년에도 더 줄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이고 국제 유가와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네, 설명 감사드리고요. 도시농업과 팀장님. 행정사무감사에 관련해서 98쪽입니다. 농민기본소득 지역 화폐에 관련돼서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조치 완료로 보여지고요. 이 기본소득 지역 화폐 사용처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하나로마트랑 영농종합센터에 사용하기로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네, 작년까지는 그 10억 이상 매출되는 업체에서는 사용이 불가했는데 올 농민기본소득 지급분에 하나에서 올해 처음 지급하는 거는 지금 4월에 지급되거든요. 가능 하나로마트, 송양 하나로마트, 자금동에 있는 영농센터, 호원동에 있는 축산물 판매점 축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역화폐 가맹점 신청이 완료돼 있고요. 행정 절차가 완료된 후부터는 농민들한테 지급되는 농민 기본소득에 한해서만 거기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네. 그래서 완료된 것 같아가지고 추진 중이라고 돼 있어서요. 네네. 그리고 여기다 한 가지 더 붙이자면 의정부시에 나오는 지역화폐가 있잖아요. 네. 요 부분도 여기 그 하나로마트, 영농종합센터, 기술센터 이런 데서 사용할 수 있도록 민원이 들어와 있거든요. 요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설명 잘 들었고요. 모든 분들께 23년 주요 업무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권한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세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세일 의원입니다. 23년도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경제 일자리 구간에 과가 6개가 있는데요. 올 2023년 주요 추진 업무 계획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대로만 진행해 주시면 김동근 시장님의 그 업무 추진에 있어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의 업무를 잘 펼쳐 나가셔서 우리 의정부 시민들의 삶이 좀 편안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특히 기업경제과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역 카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난방비도 문제고 지역 카페도 전국적으로 이제 경기도에 31개 시군을 제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의정부시가 좀 많이 낮습니다. 한 6%, 10%에서 6% 정도 낮아졌고 상한액도 4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요. 제가 행감 때도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국가가 그 지역화폐에 대해서 이제 삭감을 한다는 얘기를 드려서 의정부시에서 어떠한 대책을 하고 있는지 철저히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타 시군에 비해서 좀 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유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요. 더 추가해서 인센티브를 줄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31개 시군 중에서 이제 6%로 하고 있는 데가 이제 대다수 시군이고요. 그 지금 저희 자료로 보면은 한 6개 시군이 한 10%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평균 이상의 그 지금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지금 국비가 추가로 확보가 돼서 저희가 이제 경기도는 7%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담금도 이제 그 국비가 20, 도비 40, 12, 40 이렇게 이제 책정이 돼서 한 7%로 이제 인센티브를 상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제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럼 추경에 반영을 하면 몇 프로 정도까지? 7%? 예, 7%로 예. 네,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의정부 시민들에게 좀 혜택이 많이 돌아갔으면 좋겠고요. 2023년에도 주요 업무 계획 추진 계획이 차질 없이 준비가 되셔가지고 2023년에 의정부 시민들이 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세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미영 의원님, 네,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연채 의원님 덕분에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게 된 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제가 아까 다 질의를 못했는데요. 우리 기업경제과 한수환 과장님, 제가 설 명절에 청과 야채 시장 쪽으로 가니까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둘러봤는데 아직까지 노후화된 이런 전선들이 많고요, 늘어져 있고 막 이게 먼지가 쌓여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화재가 나지 않을까 염려를 했는데 이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그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제2시장만 점검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같이 전통시장 다 같이 점검을 했고요. 혹시라도 또 놓친 게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저희가 현장 나가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청과야채 시장 쪽으로 한 바퀴 돌았는데요. 그쪽에는 전선이 아직 다 정비가 안 돼 있고요. 먼지가 많이 쌓여 있고 늘어져 있는 것들이 많아서 저희가 사진도 좀 찍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먼지가 많이 쌓이면 화재가 나잖아요. 한번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농업과 우리 팀장님께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질의한 내용이기도 하고 또 민원도 제가 받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임산부한테 지급되는 그 꾸러미에서 과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과일이 상당 부분 이렇게 막 좀 상태가 안 좋은 게 지급이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업체를 한번 체크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보셨나요? 네, 그 업체가 농산물이다 보니까 농민들은 그 좋은 물품을 생산해서 보내는데 배송 과정이라든지 유통 과정에서 조금씩 상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요청 들어오는 대상자에 한해서는 교환 처리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업체를 선정을 해서 한 군데만 계속 오래 유지를 하다 보면 좀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지급이 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식품이기 때문에 너무 한 곳에 오래
이렇게 주문을 주기보다는 좀 고루고루 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경각심도 생기고요. 그리고 좀 최상의 상품이 배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자리 정책과 우리 남윤현 과장님, 저희 지금 2023년도는 많이 힘든 해입니다. 아시죠? 예, 많이 힘들어서 구직 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또한 청년들 또한 취업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 시에서 우리 의정부 시민들 또 청년을 포함한 많은 시민분들이 의정부가 아닌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좀 많이 일자리 창출하는데 우리 기업 경제과나 같이 노력해 주셔서 일자리를 많이 배출해내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자리를 구직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가 산학협력단이 신한대도 있고 경민대도 있잖아요. 그 비율은 산학협력단 청년들을 위해서 예 그거를 신한대하고 경민대하고 같이 하시죠. 협력을. 맞습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게 우리 의정부 관내에는 신한대도 있고 경민대도 있잖아요. 근데 너무 한쪽에만 편중되지 않도록 두 개의 학교가 고루 이게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정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년도에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여하셨나요? 그 일자리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학교에서 행사했을 때 인원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나요? 지금 그 학교에 지원되는 네, 청년 네, 플랫폼 사업은 네, 네, 계속 맞아요. 제가 하다가 청년 정책과 생기면서 업무가 이관됐거든요. 아, 그랬어요? 넘기겠습니다. 청년 정책과에서 그거를 주관하시나요? 네, 그거 관련 업무는 지금 청년 정책과서 네, 네, 네. 말씀 관련하고 주세요. 있고요.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민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업 예정자하고 취업하신 분이 111명이 되겠고요. 신한대 같은 경우는 545명이 되겠습니다.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경민대는 한 401건, 그다음에 신한대는 335건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산학협력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두 개의 대학이 있는데 한쪽에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2023년도는 굉장히 어려운 해이다 보니까 뭐 누구나 할 거 없이 대한민국 국민은 다 지금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 의정부 시는 많은 일자리를 지금 만들려고 우리 김동곤 시장님께서 애를 쓰고 계시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생활고를 찌들리지 않도록 청년뿐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모든 의정부 시민들이 다 편안하게 좀 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우리 경제일자리국에서 같이 협조해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2023년도도 의정부 시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네, 마무리해도 될까요? 네, 우리 경제 일자리국 아마 제일 많이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그 질의와 의문점을 갖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2023년도 업무 계획이기 때문에 아마 업무 보고 형식에 많이 설명을 들었으리라 생각하고요. 우리 경제일자리국은 2022년도에도 수상 실적이 각 부서에서 많이 수상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힘든 과정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2023년도에도 이런 것과 같이 우리 일자리 경제국 국장을 비롯하여 과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우리 의정부 시를 위해서 힘써 주심을 부탁드리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경제일자리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계획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0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